7번째 사례는 특정 물질이 함유, 검출되었음에도 무함유 등으로 표시, 광고한 사례입니다. 페인트, 접착제, 가구 등 건축자재에서 잘못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인트를 보시면 VOC가 제로인 친환경 페인트라고 광고하고 있죠.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또는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근거로 제로 VOC로 표시, 광고한 것입니다. 정보의 완전성 기본 원칙 위반이 의심되는데요. 특정 물질이 제품에 함유되지 않거나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경우가 아닌데도 무함유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관계 법령의 기준치 또는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근거로 무함유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먼저 제로, 친환경 문구 삭제가 필요합니다. VOC 함량을 공인기관 시험 분석 결과에 따라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고 실내용 도료는 VOC 방출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마크 인증 제품일 경우에는 환경마크 도안과 함께 환경마크 인증 취득 제품 등으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단, 인증받은 범위 및 사유를 벗어나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에는 객관적, 과학적인 근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품을 구성하는 원료 사용 내역, VOC 함량 또는 공인기관 시험 분석 결과와 같은 방출량 근거 자료, 관련 인증서, 예를 들면 환경마크 인증서 등이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VOC 함량과 방출량은 관련 시험 규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사례는 획득하지 않은 인증마크를 근거로 친환경 제품인 것으로 표시, 광고한 사례입니다. 주로 요가 매트, 물티슈, 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서 잘못 표기하는데요. 이 기저귀 광고를 보시면 각종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증을 획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획득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여 환경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완전성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한국아토피협회에 가입한 사실만을 근거로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것처럼 표현했죠. 또 어떤 인증을 획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의 구매 요인이 되는 중요한 정보 제공을 누락했습니다. 게다가 항균, 피부 자극 등 시험 결과를 인증받은 것처럼 표현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먼저 한국아토피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한 것은 기업의 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환경성과 무관하겠죠. 한국아토피협회의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경우 인증기관과 인증 범위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증 취득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표현을 삭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거 자료로는 제품을 구성하는 원료 사용 내역, 친환경 인증 관련 해당 인증서, 공인기관 시험 분석 결과와 같은 항균 및 피부 자극 테스트 시험 성적서 등이 있겠습니다. 9번째 사례는 제품과 관련이 없는 환경성 개선 효과를 주장하고 환경성 개선의 근거 없이 표시, 광고한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는 세탁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 세탁세제 광고를 보시면 찬물에 쉽게 녹아 온수가 필요 없어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죠. 온수가 필요 없음을 근거로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 배출 효과가 탁월한 친환경 제품으로 표시, 광고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제품과의 관련성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심이 드네요. 세제 제품과 관련성 있는 환경성 개선에 대해 친환경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먼저 해당 제품의 속성, 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환경성 개선에 대한 환경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계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저감 효과 등 환경성 개선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탄소 배출량의 경우에는 제품의 사용,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을 고려한 과학적, 계량적 방법으로 개선된 정보여야만 하죠.
구체적인 근거 자료로는 해당 제품 사용 관련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 저감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입증 자료가 있습니다. 10번째 사례는 인증받은 범위 이외의 환경성 개선에 대해 주장한 사례입니다. 주로 벽지, 바닥재 등 다양한 제품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바닥재 광고를 보시면 무독성이고 인체 유해 물질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HB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죠. 실내 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인증인 HB 마크 인증을 근거로 무독성, 인체 유해 물질 없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과의 관련성, 정보의 완전성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실내 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인증인 HB 마크 획득을 근거로 인증받은 범위 외에 무독성, 인체 유해 물질 없는 등 환경성 개선을 주장한 것입니다. 참고로 HB 마크에 대해 알아보시죠. HB 마크는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을 확인하고 공기청정협회의 인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인증받은 범위로 제한하여 사실 그대로를 표시해야겠죠. 예를 들면 공기청정협회의 실내 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인증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증받은 범위 이외에 환경성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유해물질명 또는 제품 특성에 맞는 독성 범위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표시, 광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불검출 제품, 비스페놀 A 불검출 제품, 피부 자극 시험 완료와 같이 표시, 광고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증서 및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방출 관련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중금속, 가소제, 난연제 등과 같은 특정 유해물질 함유 여부 관련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제품 사용과 관련된 독성 노출 범위에 대한 시험 결과, 예를 들면 피부 자극 시험 완료 등이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품 환경성 표시, 광고를 위반한 주요 사례를 보셨습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해야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